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8월 10일이고요. 네, 목요일입니다. 넓은 세상님, 어서오세요. 스라벨정님, 찐순이님, 규지상님, 주주누나님, 덩크쇼님, 비싼사람님, 평범하게님, 백억나무님, 팽돌이님, 샤론의 꽃님, 초록공간님, 노훈대더 노후준비님, 산이좋아 무리좋아님 어서오시고요. 오늘 게스트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게스트분들 어서오시고요. 네, 유튜브 계신 분들 볼게요. 네, 형주님, 해피정님, 꿀벌오소리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여종성님, 성환아빠님, 상상이상으로님, 해바라기님 어디 가셨어요? 왜? 어디 가요? 대제비제이님 어서오시고요. 따스한님, MK카이님, 이경춘님, 블루스카이님, 양봉부자 팜스통님, 돈나무 어빠님, 밤토리님, 부자 이글루님, 열혈 성투사 열혈 추종자님, 동꽃님, 진화성님, 찬찬찬이님, 원태호님, 성투치킨님, HS윤님, 정직한 기술님, 긍정의 힘님, JBS9895님, 윤영숙님, 곰돌이 푸님, 부자 마덜님, 태호 어머니님, 영제이님, 풍림부자님, 부자오빠님, 짱순이님, 김혜자님, 로이스님, 문영민님, 전미정님, 도채호님, 지금은님, 송현님, 로이스님, 주식이 왜 이러냐고요? 네, 바다님 어서오시고요. 네. 찐빵님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그리고 오노노님, 파랑새님, 이순신님, 빨강망토님, 콩땅님 어서오세요. 김베드로님, 김선희님 어서오시고요. 상위 10%님, 모네사랑님, 네, 그래도 별 5개잖아. 별이 5개 몰라요? 백만부자님 어서오세요. 미소돔님 반갑습니다. 어디까지 해드렸을까? 네, 그리고 주식부자 회화달님, 서미경님, 백호님 어서오시고요. 연진님, 부자 이글루님 어떻게 하셨어요? FC 벨은. 네, 김민재가 요즘에 일로 갔다더라고. 우리 아들이 FC 벨은 팬이에요. 그래서 그 모자 산 거 약간, 네, 제가 꼬불 쳤어요. 연진님 어서오세요. 청산유수님 반갑습니다. 총알개미님, 27살이면 중사예요? 그쯤 되는, 아니지, 20살 27살에 상사도 있었어 옛날에. 네, 왜냐면 하사로 2년이고 중사로 5년이면 상사를 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살 총각 상사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해리어 인베스트먼트님, 네, 그리고 또 헉먹은님, 네, 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월급 종목이요. 드림앤 해피님, 별거 아니야. 근데 월급 종목이 뭐라고, 뭐. 월급 종목 정의에는 별거 아니니까 이따가 방송 들어보세요. 콩나무님, 졸졸졸님, 시베리안 허세님 어서오시고요. 네, 도네신님, 동꽃님, 안동부자님, 문승화팅님, 네, 그리고 신노 뭐 하여튼 어서 오시고요. 네, 이영경님 어서 오세요. 로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푸샤님 고맙습니다. 네, 자주 들어주세요. 군산 최부자님, 도도왕비님, 천지인님도 어서 오시고요. 별빛님 반갑습니다. 태풍은, 네, 어디에 있나요? 네, 근데 태풍이 와서 지금 좋은 점이 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시원해졌어. 네,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날씨가 시원해졌어. 이게 또 순기능이 있어요. 태풍이 좋은 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요. 네, 뭘 뒤집냐면 바다를 뒤집습니다. 바다를 뒤집기 때문에 그 원래 바닷물이 좀 이제 오래 있으면 정체가 되거든요. 근데 바다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요. 그래서 그 약간 섞어주는 효과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영양소가 또 한번 뒤집어지고, 그래서 바다를 좀 좋게 만든대요. 그리고 날씨나 뭐 이런 것들도 뭐 하고 한다니까. 네, 어서도 오세요. 네, 아니야, 신일이는 더울 때도 떨어졌기 때문에 추울 때 올라갈 수도 있어. 그건 미친놈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간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정님 어서 오세요. 주은혜님 책 사셨어요? 잘하셨어요. 책을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양영승님 어서 오시고요. 이제 여기까지. 별들의 천국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월급 종목에 대해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월급 종목이 무엇이냐? 아직도 이거 뭐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늘 처음처럼 얘기해 드릴게요. 월급 종목은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네,
오늘 성투사 월급날이에요. 네, 월급날인데 월급을 받아서 저도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네, 주식을 사요. 주식을 사는데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사면은 제가 맘대로 막 사도 되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항상 후행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내일이 주말이죠. 내일 주말이니까 내일 한 2시경에 네, 주식을 살 예정입니다. 내일 2시는 안 되겠구나. 방송하니까 내일 1시 13시요. 13시에 주식을 살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 종목은 제가 월급을 받아서 나 이거 괜찮은데 나 이거 좀 주식 내 계좌에 좀 집어넣고 싶어 라고 생각돼서 매수를 하는 것이 월급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뭘 사지? 전문가는 쟤는 성투사는 도대체 주식 투자를 어떤 거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저는 월급 종목 이외에는 안 사요. 네.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월급 종목 이외에는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좌가 저희 계좌고 저희 계좌가 여러분 계좌예요. 그래서 제가 수익이 나고 있으면 여러분도 수익이 나는 거고 여러분이 수익이 나면 저도 수익이 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손실이 나면 여러분도 손실이 나겠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네. 근데 저는 항상 후행 매매가 뭐냐? 선행 매매가 요즘에 문제잖아요. 먼저 사놓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단 말이야.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건 법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이 산 거를 제가 사겠다. 이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월급을 타서 주식을 살 때 저의 패턴은 뭔지 아시죠? 네, 기본 10년은 안 팔겠다 생각입니다. 대신에 중간에 100% 이상 수익이 나면은 일단 원금을 빼는 것이 저의 원칙이에요. 네. 뭐 이런 것들은 방송으로 다 알려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더 사기도 하죠. 돈이 생기면 더 사긴 합니다. 근데 그 종목 툴에서 신규 종목을 여러분한테 말 안 하고 사진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와의 룰이잖아요.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2017년도 1월 달에 제가 아이 계좌를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부터 많이 해왔었잖아요. 요 2017년도에 그게 1월달부터 시작했는데 1월달이 2017년도에 고점이었어요. 상투에서 산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항상 희망을 드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2017년도 여기서 시작했는데 2021년도 여기서 시작한 거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 주가 이만큼 떨어졌죠. 뭐가 다르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제가 계좌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들 거. 오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캡처를 좀 했어요.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네,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현재 매수가, 그 다음에 현재 가격, 그 다음에 뭐 평가 손익 이런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봐봐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상한가가 가지고 928%가 나왔어. 3,360원에 샀는데 지금 34,550원이에요. 현대바이오는 지금 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600%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빼먹었지. 네, 이거 6,000원대에 산 거니까. YG 플러스 뭐 이게 밑으로 더 뚜루루 많아요. 얘는 공짜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라고? 2017년도?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여드린 게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형 계좌가 지금 나오니까 와우 뭐 엄청나요 막 그러는데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다. 왜? 욕 뒤지게 먹었거든.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게? 우리 책에도 써 있어요. 아빠 전문가 맞아? 아빠 전문가 맞아? 그 얘기를 했어. 뭐 아니 왜냐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전문가도 하락이 주가가 내려가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손실이 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식 투자가 좋은 점은 뭐예요? 내려갈 때도 꾸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막. 네. 그 요쯤 왔을 때인가 2019년인가 돼가지고 주가가 계속 내리기만 하니까 어떻게 됐어? 나 손실 나고 있는데. 아빠 전문가 맞아? 네. 지금은 얘 나한테 찍소리도 못합니다. 네. 왜냐면 이거 한 달에 15만원씩 해가지고 그랬지만은 이런 주가는 항상 그게 있다고 그랬죠. 공교롭게 내가 상투에서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어느 정도 수익 났는지 뭐 아시겠죠? 저거는 제 계좌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애기 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같이 해봤잖아. 2017년도부터 같이 한 거예요. 다 이거 다 공짜 종목이에요. 다 여러분들 다 말하고 산 거예요. 지금 편은 이렇게 방송에서 월급 종목처럼 나 오늘 이번 달에 이거 삽니다. 이번 달에 이거 삽니다. 말하고 다 산 거예요. 그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성 델타테크 아직 갖고 있는 분도 있더만. 이렇게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월급날만 샀어요. 무조건 월급날만 삽니다. 월급날만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 지났을까요? 신성 델타테크가 3,300원이면은요. 이거는 저기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하기 전에 산 거니까 여기 2020년도에 산 거잖아요. 여기 20년도 여기 3,300원이니까 여기 올라가는 동안에 100% 나와서 빼먹고 또 올라가서 빼먹고 또 올라가서 빼먹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주가 떨어질 때 가만 놔뒀다가 올라가니까 이제 또 빼먹어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주식 투자를 힘들어요? 2021년도에 주식 사서 힘들어요? 지금 계좌가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요. 네. 2017년도보다는 나아요. 2018년도보다 나아요.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까지 쳐맞아가지고 계좌 마이너스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고맙게도 지금 그냥 마이너스 돌려주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이게 2600포인트에서 1500포인트까지 빠지는 게 무섭습니까? 3300에서 한 2400까지 빠지는 게 무섭습니까? 뭐가 더 무겁겠어? 뭐가 더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식을 사야지 라는 거지. 여기는 급등한 거고 여기는 천천히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을 샀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어. 이제 여러분들 앞길에 펼쳐진 것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에헴 그럴 때가 있었지. 욕심을 너무 안 내시면 욕심만 안 내시면 돼요. 욕심만 내지 마시고 그냥 잘 놔두시면 됩니다. 지금 뭐 솔직히 저런 종목이 10배짜리 나오는 거 저것만 있겠어요? 다 팔아먹은 것도 있어. 다 팔아먹은 거. 그 뭐야 위메이드 뭐 이런 거 다 팔아먹었잖아. 응? 다 팔아먹었잖아. 다 팔아먹은 종목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공짜 종목으로 놔둔 것들이 뭐 더 많으니까 그렇지만은 다 팔아먹은 거. 위메이드 얘도 다 팔아먹었지. 다 팔아먹었지. 그래서 중간에 삼성전자 이런 것도 얘는 100% 넘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다 팔고 밑에도 다시 사고 막 그런 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방송할 때 들어보셨죠? 아니 적립식 투자로 수익이 납니까? 그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장이 빠질 때는 어떡합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걸로 지금 이 계좌를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때 9살이었거든요. 지금은 14살이야. 이제 14살 됐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근데 왜 14살이 됐지?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맞네. 14살 맞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막 5년 정도 지나간 거네요.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 근데 이거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뭐 한 달에 15만원, 요즘에는 좀 20만원을 올려주긴 했습니다만은, 네. 중학생이 됐으니까 돈 좀 올려줘야 되잖아요. 금액 좀 올려줬는데, 아니 뭐 크고 뭐 부담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50만원씩도 사실은 한 달에 부담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뭐 3명, 4명 막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아이가 3명이야. 근데 50만원씩 하면 벌써 150만원 집을 넣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15만원, 15만원, 15만원 하시면 괜찮죠. 지금 우리 효정님, 네, 효정님,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1살 때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1살 때. 1살 때부터 시작하면 좋고요. 네, 그러면은 기간이 아주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얘가 이미 20살밖에 안 되지만 이미 계좌는 어마어마하게 커졌겠죠. 중요한 건 저는 이거예요. 네. 저는 무엇이냐? 아이가 커서 사회에 나갈 때 돈이 필요해. 이건 목적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커서 사회 나갈 때 돈이 필요한 것보다도 저런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나는 뭐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렇게 사주세요. 그렇게 사두시라고. 대신에 나는 그 목표가 어디예요? 노후 자금. 난 앞으로 한 20년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결혼할 때까지, 저는 우리 아이 결혼할 때까지 한 25년 뭐 사회에서 돈 필요하다고 할 때까지 한 2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럼 분명히 얘가 그때 가면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회 초년생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없어.
아니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많이 늦어져서 34살 정도에 결혼한다고 하지만 34살에 애들이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러면 24, 5, 6, 7 된단 말이요. 6, 7 되는데 이때 사회 나가가지고 꼴랑 뭐 6, 7년 돈 벌어가지고 아니 데이트도 좀 해야 되고 할 거 아니야. 쓸 거 쓰고 그러면은 34살에 집 사고 차 사고 할 수 있어요? 못 사지. 못 산다고. 못 산다고. 그러면 이때 되면은 나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럼 부모가 도와주는 거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하고 종목 진단 안 됩니다. 도와주는 거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가가지고 나는 하나도 준비가 안 해 있는데 엄마 아빠 저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조금만 보태주세요. 근데 이제 준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해놓으니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이 돈을 여기다 전세 대출을 해주고 이러면 되겠어? 네? 이러면 되겠냐고. 제가 지금 27인데 좀 일찍 알았어요. 난 조숙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 너를 위해서 내가 20년 동안 또 너 태어날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어. 그거 팔아갖고 너 집 사. 주면 되는 거야. 예? 주면 되는 거라고. 간단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죠. 나는 노후가 이제 필요해.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벌어놓은 돈을 먹고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데 당장 돈이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 노후를. 몸은 되게 건강해. 근데 일자리도 없지. 또 수입도 많이 줄었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적금을 들어줬지. 아니 주식을 사놨지. 짜잔. 네.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되고 난 주식하려고 하는데 목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괜찮다고. 15만원씩 넣었어요. 뭐 최근 들어서면서 20만원을 좀 바꾸긴 했지만 15만원씩 넣었어요. 지금 5년 지났는데 애가 아직 14살이야. 근데 얘 이 주식계좌 통장에 지금 1800 들어있어요. 1800 들어있습니다. 원금만 계산해 보세요. 네, 얼마가 들어갔는지 얼마가 됐는지. 주식은 좋은 주식을 사놓고 장기적으로 가면 무조건입니다. 이거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야. 제가 그 88TV에다가 그 우리 아이 계좌 예전에 많이 올려놓은 거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 100% 넘어간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공짜 종목들은 뭐 지금 수두룩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사놓으시고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진짜 조금씩 떼어가지고 모아서 우리 애기 계좌를 어릴 때부터 준비하게 되면 나중에 큰 짐을 덜어요. 나중에 진짜 목돈 떼어서 주려고 그러면 힘들다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서 사회 출발하는 것하고 지원 하나도 없이 사회 출발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결혼할 때 집하고 차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집하고 차만 빚 없이 가지고 출발하면요. 편안합니다. 삶이 편안해요. 근데 지금 신혼부부들 어때요? 일단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이 없고 차가 없지. 다 대출이야. 그러면은 돈 벌어서 대출비 갚느라고 허덕여요. 그럼 뭐 여유가 뭐 생활 자체가 빡빡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집하고 차만 줘도 돼. 근데 이 집하고 차를 어떻게 사줄 거야?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식계좌 털어가지고 집 사. 네. 나중에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문제고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이게 지금 빚을 가지고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기가 없을 때는 그래도 맞벌이 하니까 뭐 대출비 갖고 뭐 조금씩 저금도 하고 막 그런다 하는데 아기 나오면 한 명은 그만둬야 돼. 왜냐면 엄마가 봐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할머니가 가가지고 요즘에는 뭐 근데 할머니가 뭔 힘이 있다고 아기를 봐주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명이 들어 그럼 외벌이가 돼요. 보통은 어때요?
엄마가 많이 하죠. 왜냐면 남자가 벌이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나가서 일해. 그러면 엄마가 여기에 독방 육아를 한다고. 그러면 뭐가 와요? 우울증도 오고 막 그냥 막 네.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힘들지 않게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계속 듣던 분이었어. 근데 딸이 있어? 네, 딸이 있어. 네. 지수 몇 살이라고요? 네, 우리 아이 14살인데 네. 딸이 있어. 근데 제 방송을 계속 듣던 분이야. 그래가지고 똑같이 계좌를 같이 만들었어. 그럼 둘이 계좌 합치면 집 사고도 남겠지. 어이? 딸이 있어? 망토님? 네. 딸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계좌 둘이 합치면은 집 사고도 남어. 10살이면 괜찮네. 4살 차이는 저것도 안 본다면서. 궁합도 안 본다면서요. 그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지원을 못 받았어. 왜냐면 그 당시 우리 부모님들은 되게 어려웠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배우자를 이제 데리고 온다 그러면은 너 성투사 방송 들었냐? 아니 상견례 만나서 혹시 사돈 어른 되실 분 혹시 성투사 방송 듣고 준비하셨나요? 성투사가 뭔가요? 그럼 이 결혼 안 돼! 이 결혼 무효야! 네, 그렇게 가란 말이야. 아시겠죠? 성투사 방송? 너도? 야, 나도! 그러면은, 그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결혼시키면 돼.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적립식 계좌라는 것은요, 그 많은 분들이 한 종목에다가 계속 몰빵 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도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아이 계좌는 지금 이 계좌에 몇 개쯤 들어가 있을까요? 뭐 공짜 종목이 지금 한 5, 60개 되거든요. 5, 60개 되니까 대충 한 200개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공짜 종목 빼면은 뭐 얼마 안 되겠죠? 미소더님 어서 오세요. 네.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월급날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좋은 주식은 계속 나오죠. 기존에 있는 주식이 좋다라고 한다면 더 사도 돼요. 근데 기존에 있는 주식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요. 다른 걸 다 집어치우고 삼성전자를 봐봅시다. 삼성전자를 내가 정말 좋게 보고 있어요.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계속 사고 하는데 이날 월급날 되는데 주가 좀 높은 것 같아. 사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서 사야 돼요? 안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정보 살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정보 살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랑 이번 달에는 삼성전자 안 사고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다른 거 사자. 다른 거 좋은 거 없으면 다음 달에 사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주식에 내가 매수 타이밍이 좋은 것도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제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법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적립식이든 뭐든지 간에 돈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 주식을 그냥 걱정 없이 계속 사셔도 돼요. 주식수가 많아지는 것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괜찮은 주식을 계속 모아가는 거 또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든 수익이 나옵니다. 망하지 않을 기업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럼 걔네들은 아무리 개떡 같아도 수익이 납니다. 이번에 저기 리오프닝 봐요. 호텔신라나 뭐 다 욕을 했잖아요. 뭐 파라다이스도 저거였지. 월급 종목이었잖아.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뭐 오늘 갑자기 가는 거요. 근데 갑자기 가는데 중요한 거는 급하게 올라가니까 살 수가 없어. 자, 난 떨어질 때 사야지. 올라갈 때 돌아설 때 사야지. 다 그런 생각 누구나 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못 사잖아요. 그냥 한 방에 수익 넘어가요. 한 방에 수익 넘어가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한 방에 수익 넘어가요. 너 요새 샀어?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사주거나 바닥일 때 좀 더 사주거나 또 올라가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회사가 일단 망하지 않아. 회사가 일단 망하지 않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뭐가 되겠어요? 리오픈이라는 거는 무조건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겠어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안 되게 되겠습니까? 계속 제한 걸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그러면 어떻게든 풀리게 될 거야. 근데 주가가 계속 내려가. 우리가 강원랜드 계속 들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들고 가는 이유는 오늘 뭐 강원랜드는 그다지 뭐 저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더라고. 실적이 더 늘어나요.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주가 계속 떨어져. 네가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올라갈 때 난 더 살 거야. 그냥 막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타이밍 나면 난 더 살 거야. 알았어. 네 맘대로 하고 있어봐. 이해되세요? 그럼 망할 것 같지 않은 기업이 돈을 계속 벌고 있어. 근데 주가 계속 떨어져. 떨어지고 있을 땐 사지 말고요. 내가 오늘 월급 종목이니까 강원랜드 계속 사야 되겠다.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면은 계속 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져. 짜증나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사놓고 그냥 떨어뜨려요. 냅둬. 올라갈 때까지.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사세요. 지금은 아직 타이밍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더 사세요.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것이 꼭 어느 한 종목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괜찮은 주식이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 중에 괜찮은 게 나왔어 라고 한다면 그걸 더 사시면 되고 다른 것들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또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리오프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지만 계속 사다 보니까 된 거 아니야. 삼성전자도 우리 고생 많았지만 네 고생 안 했지 솔직히. 저는 고생 안 했지만 여러분들은 고생했잖아요. 근데 밑에서 계속 여기서 7번인가 8번 샀다니까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결국에는 평단가 내려오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수익이잖아. 이해되시나요? 그게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의 가장 기본은 분할 매수예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예요? 저거 리오프닝 관련된 정보건데 올라갈 때 이게 주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자, 또 한 가지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21년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계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이렇게 2600포인트 2500포인트 뭐 이런 데서 찌질찌질 하면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이대로 끝나겠어?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자 말이야. 지금 당장 힘든 거는 힘든 거고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2600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 인생을 마감시킬 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끝인 건가? 2600이 다시는 여기가 그냥 마지노선이고 3000이라는 숫자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숫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전 세계가 망하고 막 그냥 김정은이 핵미사일 쏘고 막 러시아 전쟁 일어나고 미중 전쟁 일어나고 해서 저같이 망하고 백두산이 폭발하고. 백두산 폭발 요즘에 왜 안 와? 폭발 안 하는 거 알았나? 네. 백두산 폭발하고 일본이 가라앉고 전 세계에서 그냥 지구 종말에 해성이 나와서 충돌하고 그런 악재들 나와가지고 그냥 망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은 어디로 될 것 같아요? 올라갈까요? 3000포인트 올까요? 안 올까요? 3000이 아니라 4000은 올까요? 안 올까요? 5000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오지. 온다고. 어떻게든 온다고요. 그러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네? 3000이고 4000이고 지금 당장 안 올 뿐이지 그거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좌가 3000이 됐을 때 4000이 됐을 때 얼마가 가 있을까? 네? 얼마나 가 있을까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저평가야. 왜 저평가입니까? 왜 저평가예요? 2차전지가 겨우 올라가면서 수급을 다 빨아당겨가지고요. 기존에 있는 종목들 다 팔아치웠거든요. 밑바닥에 굴러당기고 있어요. 그냥 주워 먹으면 되는겨. 지수는 말씀하신 것처럼요. 3000이 아니라 4000, 5000, 10,000포인트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당장 가볍게 3000포인트만 간다 쳐도 여러분들 계좌가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냐 이 말이야. 제가 이 얘기도 예전에 해드렸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 떨어져서 내 계좌가 지금 막 힘들어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오늘 전문가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웃기는 놈이다. 그래서 내가 계좌 뺏으려다 말았어요. 그런 얘기들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계속 떨어지기만 할까요? 결국엔 올라갑니다. 결국엔 2500도 가고 3000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우 올라가잖아. 3000포인트만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내가 2500포인트에서 시작했는데 지수가 3000포인트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좌가 따따블이 나잖아.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야? 적립식으로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이었지만 2년 동안 쌓이니까 원금이 많아졌어요. 그거에 따따블이 나버렸어. 여러분들은 그것만 보고 가세요.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제발 긍정적으로 뭉치란 말이에요. 비관을 계속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그냥 비관적인 부분에
물들게 됩니다. 비관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비관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책에 있잖아요. 또 책을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비관을 찍는 사진관이라고 그림이 있었어. 이건 가까이 놔둬도 모르겠네. 어디 있는지. 이번에도 안 되니까, 안 됐으니까, 지난번에도 망했으니까 끝나겠지? 끝나겠지? 뭐 여기 있다. 자, CJ하고 다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그림 파일을 봐봐요. 그동안 잘 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망하겠지? 그래서 여기 비관 사진관에 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 거야. H 주식은 50%, 뭐 이거는 38%, 뭐 어떤 코인은 상폐당하고 막 뭐 난리가 났어. N 주식은 네이버. T 주식은 뭘까? 네. 네, K는 뭐야, 이씨. 네, 아무튼 뭐 이런 건데, 그 당시에는 다 많이 떨어진 주식이었는데, 네. K는 카카오인가 보다. 카카오, 뭐 이런 거. 네. 망하겠지. 그럼 여기서 이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찍게 되면 어떻게 돼? 또 마이너스 또 나오는 거야, 그냥. 네. 또 마이너스 나오는겨. 근데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괜찮아요. 어쨌든 주식은 올라갈 거야. 한두 개 뒤져도 괜찮아. 나머지들은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좋은 종목을 계속 사는 거. 좋은 종목을 한꺼번에 왕창 샀는데 그게 나쁜 주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페이지냐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교과서 들고 있는 사람들 알아서 찾으세요. 네? 알겠죠? 자,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더 들고 가야 되죠. 왜? 이제 시작이잖아. 오늘 아침 시황을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 시황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시황에서 독점이라고 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독점이 아니라 한경에서, 한국경제TV에서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젯밤에 아주 독점적 뉴스는 아무도 그런 뉴스를 다루지 않았어. 오늘 아침까지요. 그래서 그 독점 뉴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린 거예요. 뉴스를 잘 보세요. 뉴스를 봐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소스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고, 네. 못 사도 괜찮아요. 네. 또 기회가 오겠지.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해버리면 못 삽니다. 네. 미리미리 사갖고 있어야죠. 네. 자, 그 다음에 CGV 오늘 그 신주수권 들어왔죠? 네. 입고됐습니다. 계좌에 다 살펴보세요. 네. CGV 해가지고 뭐 R 뒤에 붙어가지고 왔죠? 시발인가 뭐 그 시발인가? 네. 아무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들어왔는데 아직은 거래가 안 됩니다. 수량만 돼 있을 거예요. 수량만 체크되어 있고요. 금액이나 이런 거는 185페이지에요. 그럼 185페이지면 또 책을 펴서 네, 알려드려야죠. 없는 게 없어. 그죠? 자, 교과서를 펼쳐서 18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책 없는 사람들은 책 사. 이거 뭐 제본 뜨고 그러지 말고, 네? 꼭 보면 대학교 때 책값 없다고 그냥 제본 뜨고 막 그 돈 가지고 술 처먹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 책 전공책이 비싸잖아요. 전공책 한 권에 막 10만원씩 하니까 그걸 학생 때는 제본을 뜨면 한 15,000원 2만원 되거든. 나머지 8만원을 가지고 아껴 쓰면 되는데 그걸로 술 처먹으러 가요. 대학생 애들은 참 그게 문제였어. 대학교 때 술을 먹으면 안 돼. 제본 뜨지 마. 이거 22,000원 밖에 안 돼요. 쌉니다. 그러니까 책방에서 사세요. 책방에서. 아시겠죠? 다 경험이 있는데 지금 웃는 사람들은, 네. 엄마한테 교과서 산다고 막 몇십만원씩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제본 싹 뜨고, 네. 나도 그랬어요. 저도 한 3-4권 정도는 그렇게 했어. 네. 아니면 이제 공짜로 얻는 거지. 뭐, 너 그런 책 있었니? 뭐, 그 먼저 본 사람들한테, 네. 있었는데, 지금, 네.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들어왔는데 지금은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안 됩니다. 신주인수권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이 신주인수권은 다음 주 18일부터 상장돼서 이제 거래가 됩니다. 18일부터 24일 간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때 가격으로 이제 CGV 가격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CGV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주인수권 가격은 올라가요. 지금 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이제 보면은 5,900원에 지금 유상증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9,150원이니까 신주인수권 가격이 최소 4,000원 나올 거예요. 아, 3,000원이구나. 3,000원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비싸게 나옵니다. 그거 보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만약에 12,000원이다, 13,000원이다 이렇게 되면요, 신주인수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왜냐면
이걸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6,00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건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3,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다 합쳐가지고 9,000원 밖에 안 됐는데 주가 12,000원이 됐어요. 그럼 얼마나 개이득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동안에는 신주식은 가격이 계속 같이 올라가니까요. 뭐 그거 보면서 네, 매매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건 유상증자 안 받을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유상증자 받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더 좋아요. 만약 12,000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반값에 받는 거예요. 얼마큼을 1.4배를 받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 나무는 들어왔던데요. 나무는 들어왔는데 아직 안 들어오신 데도 있겠죠. 네, 안 들어온 데도 있을 텐데, 어차피 입고는, 네, 천천히 돼도 돼요. 뭐, 입고됐어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18일부터 가능한 거니까요. 아마 다음 주까지도 다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CGV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네. 17일 저녁 방송이나 해가지고, 또, 매매할 때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냥, 유상증자 계좌에 예수금 계좌에 돈이 있어도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신주식권은 옵션 행사를 눌러줘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끝납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주식권을 팔아먹든 아니면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네 옵션을 행사하든 옵션을 행사해야지만이 돈 넣으라고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10알인가 뭐 뒤에 알자 붙은 뭐 이상한 주식이 있어요. 네. 18 아니고 10알입니다. 찍혀 있어요. 그 알자가 찍혀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제 가격이 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유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은 그냥 받으시면 되고 아니신 분들은 팔아먹으셔도 됩니다. 네.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요만큼 올라갔을 때 팔아먹어도 뭐 큰 상관 없잖아. 그죠? 그니까, 이 CGV 신주식은 가격이 만약에 5,000, 6,000 넘어간다. 뭐, 그럼 팔아먹어도 뭐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옵션 행사는 거기서 똑같아요. 거기, 권리 행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각 증권사마다 메뉴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옵션 권리 행사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게 CGVR에 대한 그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권리 행사 단추만 누르면 되는데 모든 증권사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증권사 고객센터를 보시거나 MTS, HTS 보시면 메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뒤적가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겠다 그러면은 고객센터 전화하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아직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직 안 들어오죠. 뭐 가격이 안 찍혀 있습니다. 네, 가격 안 찍고 있는 숫자만 있어요. 숫자는 수량입니다. 수량. 몇 주 들어왔다. 왜냐면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상장을 안 했으니까. 네. 상장을 안 해서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말고 네 18일날 되면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매매를 하시든 들고 가시든 뭐 유상증자 받으시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두 가지. 리오프닝은 계속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단체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열렸으니까 이제 지금 이미 준비하고 있다. 프로모션이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음 달하고 10월 달이 핵심이에요. 다음 달 같은 때는 뭐냐면, 이제 중추지에 추석이에요. 그 다음에 구어칭지에라고 해서 국경절이 같이 묻어버렸어요. 얘들 지금 휴가가 거의 2주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2주? 2주일 정도. 2주 정도 나오면은 얘네들 어디로든 떠나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한국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열리니까 분명히 이쪽으로 단체 관광 지금 프로모션 엄청 세게 때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못 왔는데 지금 올 수 있다라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가려고 하겠죠. 오게 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매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확 풀려나는 이 추석과 10월 1일 고기 10월 1일날 만약에 중국으로 가실 분들 네 가지 마세요. 사람에 치여 죽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중국 갔을 때 10월 1일날 연휴 때 갔었거든요. 나는 국경절이고 뭔지도 몰랐는데 와 사람들 인파가 막 그냥 막 진짜 좀비 때처럼 바글바글 거린다. 어디 움직이지 뭐 이렇게 쓸려다니다가 왔다니까. 사람 너무 많아요. 가격도 비싸고요. 월급 종목은 이제 슬슬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아직 월급 종목 다른 얘기는 전혀 저거 없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한국카본은 지난번에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던 거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올라간 거야? 이 새끼들 이거. 본행제 이게 1등 회사죠?
이 본행제 그건데 아마 얘가 점유율이 1등일 거예요. 네, 아무튼 뭐 그랬던 회사인데 뭐 나왔어요? 근데 합병인지 유상인지 뭔가요가 뭔가인가요? 뭔 소리요? 어디 뭐가 나와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공시가 뭐가 여기 이 합병 이거는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한국신소재 합병의 승인을 받고자 주총을 개최한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100% 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자회사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그냥 이걸 흡수 합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그거 합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별로 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SNU 그냥 두시면 되잖아요. 네. 지난 뭐 거기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두세요. 뭐 별 문제 없잖아요. 네.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네. 냅둬야 떨어질 만큼 올라가고 있지. 떨어지는 동안에 매수를 계속 해줬는데 뭐. 지금은 반도체 전기전자가 별로 안 좋아요. 네. TYM은 내 거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봐드리는 건 괜찮은데 뭐 그거는 아무런 저거 없습니다. 네, 한국 신소재와 합병은 아무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 필요 없는 겁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둘이 붙으면은 뭔가 시너지가 있으면은 더 좋아질 수 있겠죠. 네, 그냥 두시면 돼요. 네, 지금 뭐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쪽 지금 다 떨어졌어요. 뭐 2차전지도 지금 조금 애매하죠. 자동차도 조금 애매하죠. 네, 어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초전도체 아직도 여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글바글 하고요. 오늘은 또 리오프닝으로 다 몰려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썰렁해요. 손님이 장사가 안 돼. 네. 그래서 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이거 만기 지났으니까 슬슬 이제 다음 주쯤 되면은 조금씩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또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미중 간에 어떤 분쟁이 또 생겨가지고 뭐 투자를 제한한다 그러겠지만 네. 뭐 어쨌든 뭐 팔아먹는 거에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요. 걱정하실 필요 없죠. 네. 투자를 제한하는 겁니다. 투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뭐 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이번 반도체 제재는 뭐냐면 수출 제한은 이미 일어났어요. 근데 투자 제한은 뭐냐면 미국의 투자 회사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놔두시면 되죠. 네. 삼성물산을 매각할 수가 있나요? 삼성물산을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삼성의 정점에 있는 건데 매각 이슈가 있어요? 이거 누가 매각을 해요? 매각을 어떻게 하지? 어디 나온대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 삼성을 어떻게 팔아? 삼성물산을 팔 수가 있어요? 뭐 세금 내려고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을 조금 파는 거 정도 나올 수 있지만은 이거 지금 뭐 주식담보대출이 좀 많아서 뭐 주식을 팔아야 되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요. 매각은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건 매각 못하지. 이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매각을 누가 합니까? 삼성그룹의 정점 아니에요. 삼성물산이 그러면 삼성그룹을 파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삼성그룹을 살 수 있는 거는 없지 않나? 자기네끼리 이제 자금 돌려가지고 뭐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건 뭐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네. 삼성물산 매각되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네 이거는 매각을 못해요. 네. 뭐 얼핏 보면은 이제 시총 19조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좀 해볼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봐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네 매각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요. 팔지도 않을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돈 좀 있으면 그냥 막 사버리세요. 그러면은 이재용 나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삼성전자에 한번 힘을 써보겠어! 막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도 M&A 이슈에 한번 시들릴 수 있을까? 삼성그룹도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이제 월급 종목 갈게요. 월급 종목은 2개입니다. 2개인데 뭐 3개 주세요, 5개 주세요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그게 3개든 5개든 10개든 사셔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돈도 없어요. 네, 2개입니다. 2개. 하나는 여러분들 원래 있던 종목입니다만은 하나 원래 있는 종목이지만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은 이제 요 기업은행 은행주 한번 담으려고요. 자, 이 배당주 투자를 조금 일찍 할 겁니다. 조금 일찍 할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당주 투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연도는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좀 심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은 3분기, 4분기에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많이 늘어날 거 예상되고 있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주식 배당을 언제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낮을 때.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일 때 저점일 때, 쌀 때 사는 것이 배당률이 높아요. 자, 5,000원의 배당을 1,000원 받는 거하고 만원의 배당을 1,000원 받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5,000원에 1,000원 배당 받으면 20% 배당이지만 만원에 1,000원 받으면 10% 배당밖에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식이 싸려고 할 때 많이 모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에 특별 배당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모르지. 네. 가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왜냐면 특별 배당을 받아야지만이 걔네들도 세금을 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속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돈이 없지만. 유보를 해서 꺾을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특별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확률이 높지만. 네.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뭐 삼성전자도 지금 주가가 밑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으니까 이번에 배당 결정을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좀 올려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세금 내야 되기 위해서는 배당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삼성그룹주들에게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삼성그룹주, 삼성화재, 삼성물산, 삼성거시기, 뭐 삼성 뭐 전기, 뭐 삼성그룹주에 외국인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것만 잘 생각해 주세요. 왜 그럴까?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들끼리 배당을 많이 받아 처먹는 거죠. 외국인 비중이 많이 높은 기업들이에요. 이건 다 배당이에요. 이게 뭐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뭐 3% 배당 받아 뭐 그거 뭐 얼마 돈 되겠습니까? 30만원 받아갖고 뭐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지금 몇 조예요? 얼마면 1,000만원 사는 게 아니라 조단이잖아요. 10조 정도만 산다 생각해봐요. 지금 삼성전자 10조도 넘게 산 것 같은데 10조라고만 생각해봐요. 10조에 3%가 얼마요? 10조에 3% 3,000억이에요. 응? 배당으로 3,000억을 받는다고. 그럼 장사해도 안 해도 되잖아. 10조에 3%면 그죠? 30%가 3조니까 3%면 3,000억 맞잖아요. 그거요. 근데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했는데 위로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3% 정한다. 그러면 3%가 아니라 5% 받겠지. 자, 1%만 늘어나도 1,000억을 더 받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시죠? 개인들이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얼마 샀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매수를 1년 동안 1년도 아니지 올 연초 여기서부터 매수 얼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이 얼마일 것 같아요? 이게 수량입니다. 수량. 이거 얼마만큼 들어온 것 같아요? 10조만 들어갔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배당 기간에서는 주가가 쌀 때 얘들이 왜 사는 거지? 아유 그거 뭐 내 돈으로 비교하면 안 돼요. 아유 뭐 1,000만원 해봤다 뭐 3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뭐씨 아니야. 그게 아니요. 얘네들은 조단이에요. 조단이. 조단이라고. 10조만 샀겠어요? 20조 샀으면 6,000억의 배당입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애들이 투자하는 것처럼 세금도 그렇게 세지도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걔는 양도소득세도 없잖아. 이게 얼마나 개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단지 업황이 좋아진다 뭐 이거 떠나가지고요. 주가가 쌀 때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을 말씀드린 거는요. 다른 은행들은 지금 분기배당을 줘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 분기배당을 주지만 다른 은행들은 분기배당을 줘요. 근데 기업은행은 분기배당을 안 줍니다. 기말에 몰아줘요. 기말에 몰아준다고. 근데 배당률이 얼마냐? 얘가 지금 1,000원쯤 준대요. 이번에 1,000원 준대. 1,000원. 자 그럼 10,000원 밑에서 사면 완전 개꿀이겠죠. 근데 요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이번 연도의 배당률이 어떻게 되냐면 예상치 좀 봅시다. 네. 지금 배당에 대한 얘기 아직 안 나왔어요. 배당 얘기 나오면 주가가 지금보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배당 예상치가 어떻게 되냐면요.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원.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거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10%. 한 방에 줍니다. 한 방에. 주당 1,000원의 배당을 받는 거야. 10,000원에 샀는데 그게 기업은행입니다. 근데 기업은행은 다른 신용은행들도 망할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망할 일이 없어요. 왜? 얘는 누가 갖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 기획재정부가 6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공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해가지고 70% 비중에다가 뭐 지금 얘네들 이거 다 합치고 나면은 75% 유통 주식 돌아다니는 게 25%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물량이 없는데 배당 받으려고 몰려들면 여기다 외국인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가면 실제로 돌아다니는 거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 그렇죠. 기업은행을 100억을 질러버리면 10억 배당이 나옵니다. 못 사는 게 아니죠. 거래가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적다라는 것은 매수가 몰렸을 때 주가가 올라가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이 많은 기업들에게 몰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쌀 때 많이 들어와서 몰고 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여기 8,000원대 샀다. 그러면은 9,000원 넘게 900원 넘게 아니죠. 그죠? 900원 넘게 배당 나왔으니까 10% 넘게 배당 받았을 거야 작년에는. 작년에도 요 정도 비슷하게 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9%대 배당에다가 요 시세차익도 있었잖아. 근데 얘네들은 배당량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배당 받기 싫어? 그러면 이 시세차익만 먹고 나와도 돼. 제가 이거 분명 그때 전략 말씀드렸어요. 훅 떨어졌죠. 여기서 팔아먹고 배당량 나오니까 훅 떨어질 때 이때 사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다시 회복시켜주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시세차익 먹고 뭐 배당 안 먹고 계속 이렇게 매매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계속 모아가시면 뭐 큰 문제 없죠.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안정적이니까 10% 배당을 그냥 꼬박꼬박 받아먹는 생각해봐요. 10% 배당을 여러분들 월세에서 10% 수익 나와요? 내가 5억짜리 5억짜리 건물을 상가를 샀어. 그래가지고 월세를 받아먹는다. 그러면 몇 프로 나와요? 5억짜리 상가면 뭐 200쯤 나온다 치고요. 200쯤 나오나요? 안 나오지? 200도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200 나온다 쳐도 200 정도 받으려면 5억이 넘을 것 같은데 상가가 뭐 그 정도 100만원 정도 받는다 치자. 그러면은 한 1000만원 그럼 뭐 얼마 되게 한 2%쯤 되나요? 수익률? 그냥 건물 사지 말고 이거 사요. 네. 이거 사. 그냥 건물 사지 말고 안 망하잖아 이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겠지. 네. 배당 10%씩 따박따박 받아서 그렇게 가세요. 그러면 되잖아. 건물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은행주가 있죠. 저는 우리금융 지주를 일단은 예전에 아주캐피탈 때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지금 기업은행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KB은행이라든지 이제 은행주들이 보통 배당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들 쏠릴 거예요.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배당에 대한 그런 주주 환원력이 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3억 개 매수했는데 지금 현재 6억이에요. 그것도 할 수 있지 뭐. 네. 아파트 사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문제는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월세 내려고 상가 사시는 분들. 근데 그것도 뭐 보통 뭐 10년, 20년 지나면 가격이 무조건 올라요. 어차피 상품이니까. 상품이니까. 그잖아요. 내가 땅을 사놨어. 10년 전에 샀는데 지금 그 가격 그대로 있겠어요? 올라갔지. 근데 10년 전에 산 주식도 그대로 있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삼성전자 10년 전에만 해도 가격이 되게 쌌잖아.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은행은 지금 정도 시점에서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배당 투자로 해서 내년도 요맘때 또 한번 또 더 살 수 있는 데까지 오면 또 그때 사보고 저는 사면 그냥 계속 놔둘 거예요. 근데 연말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났을 때 계산해 보세요. 10% 배당보다 한 20%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거 팔아먹어도 돼요. 네. 난 10% 배당 안 받고 20%대 먹고 팔래. 그러면 그래서 팔고 밑에 내려가서 또 다시 사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배당 투자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대한항공. 이거는 유료 방송에서는 미리 월급 종목을 공개해 드리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무료 방송 듣는 분들은 처음 듣겠죠. 자, 대한항공인데 어제가 매수하기 좋은 타임이긴 했어요. 근데 어제는 음봉이어서 좀 볼고 살까 그랬는데 네, 이렇게 올라왔네.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네. 항공주들은 자, 요걸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항공주들은 이제 중국에서 애들이 몰려오게 되면
수혜는 분명히 호텔이 보겠죠. 호텔이 더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항공주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우리도 외국 갈 때 그 나라 국적 항공기 많이 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 LCC 관련해서 뭐 저가 항공주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딱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나왔었던 이야기, 인천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인천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은 국내 뭐 바가지 여행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국내 바가지 이런 것들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요거 하지 말고 해외로 가자. 이 사람들이 뭘 타고 가냐? 국적 항공기도 타지만 외국의 항공기도 타지만 국적 항공기 많이 탄다는 얘기죠. 호텔은 그거는 수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공주들 중에 움직이는데 LCC 같은 경우보다도 에라 조금 더 이제 괜찮은 거 타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수요가 몰리면 LCC가 아니라 뭐라도 잡아야 되잖아. 네? 지금 공항에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 네. 항공편도 많이 늘어났고요. LCC는 가까운 데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는 처음이니까 뭐 일본도 가고 뭐 이런 게 동남아도 좀 가고 베트남도 가고 이렇게 했겠는데 이제는 좀 멀리 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 상관없다 이거지. 네. 좀 멀리 가는데 비행기가 만약에 4시간, 5시간, 이제 6시간, 7시간. 저 싱가포르만 가도 6시간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는데 좁은 데서 이렇게 가면은 힘들다 이거야. 근데 LCC는 좌석이 대부분 좁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거는 좀 좋게 나오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좁아요. 근데 국적 항공기는 그나마 좀 넓지. 네, 좀 비싼 것도 좀 넓잖아 그나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냐. 이 좌석에 뭐 좋고 나쁨은 떠나가지고 일단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수혜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LCC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아직 안 왔어요. 포지션이 지금은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들어가잖아요. 티웨이도 그렇고 뭐 제주항공 요즘에 뭐 일본 때문에 한참 떴다가 지금 내려간 상태라서 아직 역별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하기가 좀 어렵죠. 좀 뭐 며칠 지나서 매수할 수 있겠지만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타이밍이 좋게 나왔어요. 네. 흐름이 딱 바뀌어서 이평선 모였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눌림목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지선 위에서 지지받고 나가는 자리. 저항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들어오면 좋고요. 올라가도 저는 삽니다.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서 정말 사요 말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면 되고, 네, 그죠? 네, 월급 종목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저는 살 거란 얘기입니다. 내일 13시에 저는 살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13시로 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후행 매매를 위해서입니다. 변동성이고 나발이고 없어. 저도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고 싶지만 내일 바로 못 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네 그래도 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사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는 모르는 일이니까 네 13시에 사겠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후행 매매 네 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장투, 단투에 대한 뭐 단기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보다는요. 현재 타이밍이 좋았을 때 어느 정도 흐름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이제 보세요. 코로나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회복하는 것이 리오프닝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중국도 풀렸어. 그러면은 이제 사실 얘네들이 정상화돼서 회복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간적인 부분들은 다음 역병이 올 때까지 이 뭐 코로나 말고 이제 뭐 다른 것도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꾸준히 성장하겠죠. 왜냐면 정상적으로 되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경기도 좋아지고 그럼 해외여행 많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언제 매수하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고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든 안 하든 관심이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공부만 해야 되겠다, 쳐다봐야 되겠다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전문가의 시각이 이렇구나. 성투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도 사실은 여러분들 원급 종목에 대한 방송을 통해서 남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굳이 꼭 그냥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추천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한번 알아보고 이러면서 공부 좀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후에 사시든 한 달 후에 사시든 아니면 내일 바로 사시든 네, 저하고 같이 사시든 뭐 전혀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쌓인 종목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계좌를 보여드리면 이게 오늘 저녁에 찍은 우리 아이 계좌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더 많은 것도 있었어요. 뭐
수익률이 뭐 600%, 700%뭐 넘어간 것도 있었고, 진짜 1000% 넘어간 거, 그 위메이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팔아먹은 것들은 빠지고요. 수탁이 요 밑으로 쭈루룩 다 있어요. 쭈루룩 다 있는데,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이게 수익률 높은 순으로만 보여드린 거라서, 네. 그냥 그런 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시면, 뭐 1년, 2년? 안 될 수도 있어요. 3년, 4년, 5년? 분명히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시고, 나도 길게 보고 대응하겠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잘 만들어 보겠다. 네. 소액으로 하시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그냥 속는셈 치고 한번 해봐. 없는 돈이라 치고 한 달에 15만원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해보세요. 한 20만원 없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그걸로 해도. 아니 뭐 그 소주 한 번 안 먹고 담배 한 번 안 피면 되는 거잖아요. 담배 한 번은 아니겠구나. 담배 안 끊어야 되겠구나. 아니 그 소주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예? 소주값 요즘에 가서 먹으면 10만원씩 그냥 팍 나오잖아요. 고기 외식 한 번만 안 해도 외식 4인 가족 외식하면은 15만원 20만원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외식 한번 줄이자. 예씨 오늘 저녁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해가지고 짜파게티 한번 끓여주고 생생내면서 그 돈 세이브 해가지고 주식 사세요. 한 달에 한 번이잖아. 뭐 그렇게 큰 저거 안 됩니다.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의 적립식 투자가요. 여러분들 노후가, 여러분들 아이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10년 후 20년 후가 달라지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체적으로 이제 만기 지나서 괜찮아질 거예요. 괜찮아질 거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또 한쪽으로 요즘엔 쏠림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화금이 확 쏠리면 다른 쪽이 좀 잘 못 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리오프닝이 없었으면 계좌가 또 지랄 맞았겠죠? 네. 물론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겠지만, 리오프닝 쪽으로 또 막 몰리니까 계좌가 또 지랄 맞아지는 같은 느낌이지만, 걔네가 또 방어해주잖아. 그러니까 주식 버릴 거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이 그냥 머리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잘 들고 가세요. 걔네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나의 계좌를 또 방어해줬다. 오늘 계좌 올라왔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어제 샀는데 물렸어. 어제 샀는데 내렸어.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올라와요. 네. 다 올라옵니다. 뭐 이거 지금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다 올라옵니다. 지수가 3,000이 가든 3,500을 가든 그때만 생각하고 가세요. 지금 주식 팔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주식 팔지 말고 잘 들고 가시고, 기회 시기에서 주식을 안 하는 거, 주식을 파는 거,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시는 날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 오지 말고, 그때 돼서 껄무새 같은 거 하지 말고, 껄무새 있잖아. 팔지 말걸, 하지 말걸, 가만 놔둘걸, 뭐 껄무새. 이럴걸, 저럴걸. 그때 살걸, 몰빵할걸, 모두 팔걸, 팔지 말걸, 참지 말걸, 신경 쓸걸.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뭐 달라고 이거 하냔 말이요. 껄무새 되지 말고요. 네? 또 라면 끓이는 사람도 있죠. 그때 샀었더라면, 그때 계속 했었더라면, 그때 팔지 않았더라면, 뭐 껄껄껄, 면면면, 껄면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아시겠죠? 원래 하던 대로 쭉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고생들 하셨어요. 네. 5스타. 네, 성취사는 뭐라고? 별이 5개. 네, 별이 5개. 네, 장수 돌진 데만 있는 거 아니야? 성투 뭐지? 하여튼 그런 겁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내일 뵙도록 할게요.